네, 안녕하세요.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연불리로 불리고 있는 이트렌드 염승환 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그 사회자석에 있으니까 네. 뭔가 너무 어색합니다. 항상 여기 이 든든하신 이분께서 네. 진행을 해주셨는데 좀 뭔가 어색한데 제가 왜 여기 이렇게 서게 됐냐면 요 앞에도 좀 나와 있죠. 책이 나왔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책인데 여기 계신 이제 두 분께서 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써준 책인데 바로 제 이제 왼쪽에는 그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님이 나오고 계시고 네. 또 오른쪽에는 이트렌드의 강흥보 센터장님 나와 계신데 네. 이 두 분께서 정말 합심을 하셔가지고 네. 정말 뭔가 큰 프로젝트를 네. 구성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제가 이걸 추천사를 썼기 때문에 네, 잠깐 좋습니다. 읽어봤어요. 네. 근데 딱 이제 드는 생각이 바로 이거다. 이제는 자동차의 시대가 왔구나. 딱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만큼 좀 저는 딱 이거 순간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이거를 뭐 어쨌든 어느 분께서 좀 대답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 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근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네. 가장 핫한 게 이제 우리가 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의 개념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 비클, 오토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이제는 대명사가 모빌리티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그만큼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모빌리티 쪽의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에 130년의 자동차 제작사가 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모빌리티 개념은 차가 아닌 글로벌 기업이 모두 들어온다. 그리고 고부가 가치가 이러한 모빌리티 쪽에 쏠린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변화가 모빌리티 쪽에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가 모든 걸 좌우한다. 이런 용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바로 이제 몇 년 사이에 급진전되고 있는 저가의 동침, 네네. 합종 연행이라든지 이종 간의 결합 또 누가 많이 몸을 섞는가가 성공의 관건일 정도로 융합 개념의 대명사가 모빌리티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면은 바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시기적절한 부분이 아닌가 네. 그런 거를 네. 기획을 하고 저는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것들은 우리 강 센터장님이 집어넣어서 합종 연행을 했다 이것도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교수님께서 워낙 저희 컨텐츠에서 좋은 말씀을 자주 해주잖아요. 왜 네. 모빌리티가 중요한지. 근데 투자를 하는데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적재적소에 어떤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좀 불을 좀 올리실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네. 아마 이 책에 좀 제가 제시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가 이제 그 김필수 교수님하고 이제 네. 센터장님이 방송 자주 하셨잖아요. 네, 네, 다 네. 봤는데 그러셨어요. 거기 아이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좀 들어가 네,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녹아 대담하시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아, 네. 녹아 이제 들은. 예. 아직 안 나와 있는 정보들 네. 그걸 좀 따끈따끈한 것들도 네. 같이 하긴, 심어서 그쵸. 시너지를 내는 그런 부분이 예,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책 어쨌든 이제 나오게 네. 된 거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바퀴 달린 것에 투자라 이제 이런 책인데 근데 제가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네네. 볼게요. 그래서 책 초반부에 보면 이제 호모 모빌리쿠스라고 네. 네. 저는 이 용어를 이제 그 추천사 쓰면서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잘 줬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라는 걸 강조해서 쓰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좀 개념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 모빌리쿠스 하게 되면 호모 사피엔스 인류에 대한 부분들을 따서 맞습니다. 뒤에 이제 모빌리쿠스라고 붙인 이유는 이 모빌이라는 게 모바일에서 나온 아, 거예요. 모바일이요? 사실 이제 저 마음에서는 모빌리티에서 따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실제는 모바일입니다. 요새 보면은 스마트폰 자체가 모든 삶의 중심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차를 붙이는 개념으로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삶이라든지 일터라든지 먹거리라든지 미래를 설계해 주는 가장 중요한 이런 거를 움직이는 신인류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리쿠스가 뒤에 붙은 거기 때문에 호모 예를 들어서 모빌리쿠스 하게 되면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미래의 신인류다. 이런 뜻을 총칭적으로 갖고 있는 용어인데 몇 년 나온 지 몇 년 됐는데요. 요새 많이 부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모빌리티를 좀 약간 합성한 용어로 네네네. 저도 생각을 했는데 네. 모바일이 일단의 맞습니다. 개념이군요. 근데 이제 이 호모 모빌리쿠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미래에는 정말 엄청난 다양한 종류의 모빌리티가 정말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네. 이 모빌리티에는 그러면 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가 말하는 제가 아까 모빌리티라는 총체적으로 좀 광범위한 용어로 써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학들도 자동차학과나 자동차공학과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예. 나오는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모빌리티 융합과 맞아요. 미래 모빌리티과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모빌리티는 움직이는 모든 이동
수단을 충칭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를 대변하는 전기차나 수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 자율주행 개념을 집어넣고 또 이거를 이용을 해서 공유 모델을 통한 각종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 자동차 고속 전기차를 비롯한 고속차를 비롯해서 또 퍼스트 마일 모빌리티,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우리가 말하는 또 초소형 차에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또 전동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네. 또 UAM 같이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이런 모든 거를 총칭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먹거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모빌리티의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이제 UAM 딱 듣다 보니까 여기 네. 질문지는 사실 없는데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게 현대차의 방향이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어떻게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이게 근데 아직은 조금 먼 미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게 방향이 잘 맞는 건지 그리고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자율주행 개념이 제가 자율주행 포럼 위원장도 맡고 있고 네.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나오는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6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자율주행 개념으로 레벨 4 이상이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레벨 2.5 정도 수준인데 이게 일반 도로에서 유인 운전하는 거하고 마주쳤을 때의 사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한계가 있는데 UAM은요, 공중은 도리어 비어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을 놓았을 때 훨씬 더 적용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또 이걸 드론이라든지 각종 이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유인 드론 개념으로 이 비행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5년 정도 있으면은 아마 시범 모델이 국내에서 나올 것으로 좀 5년. 보고 있고요. 상용 모델은 10년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UAM이 도리어 빨리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네. 이제 뭐 현대가 작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하면서 네네. 험로 길이 아닌 곳에 움직일 수 있는 특수한 지형의 모빌리티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부분인데 아마 이런 것들이 어떤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UAM에 대한 기대성은요, 지상에서 움직이는 모빌리티 개념보다도 훨씬 더 몇 배 클 정도입니다. 크다. 그래서 기하업소로 크기 때문에 이걸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 자동차의 레벨 4나 5의 자동차만큼 UAM이 빨리 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를 할 수가 있어서 상당한 부가가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자율주행하면 그냥 테슬라만 자꾸 떠오르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현대차가 뭔가 좀 잘하고 있다는 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정의선 회장 체제가 되면서 그림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일단 색깔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종 연행이라든지 저가의 동침을 즐길 정도가 네.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어떤 변화를 보면은 기존에 단순하게 차만 만들어서 공급하던 제작사 네. 개념에서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자동차의 굴뚝 공장에서 벗어나느냐 마느냐가 성공의 관건인데 네. 현대차의 움직임 보면은 상당히 좀 가속화되고 효율화시킨다는 네.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또 현대차에 대한 그룹에 대한 기대성 또 요새 애플카 기아차 받을까 말까 이런 거 현안도 많지 네, 않습니까? 많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꼭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요새 어쨌든 이제 또 중요한 축의 하나가 사실 모빌리티 하면 이제 방금 UAM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그래도 핵심은 또 전기차 플랫폼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전기차 이야기하면 역시 그 테슬라가 저도 생각이 나는데 네. 근데 테슬라를 많은 분들이 다 알고는 계시는데 네. 그거에 대한 좀 역사라든가 네네.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네네. 좀 어떤 기업인지 또 약간 인사이트 측면에서 좀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지 일단 좀 테슬라 하게 부탁드립니다. 되면은 뭐 미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3년 동안 적자가 누적돼서 사야 이거 이 투자만 받아서 속이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앨런 머스크가 사실은 너무 뻥꾼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2019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올해까지 3년째 이루고 있는데 2019년에 흑자 모델로 전환이 됐어요. 네. 그 전에 순수 전기차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지만은 아시다시피 전기차 자동차 제작사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탑승해서 움직이는 모빌리티는 안전이 전제돼야 되는데 물론 요새 최근에 부작용도 조금은 있어요. 모델 3 뒷좌석은 열고 나올 수 있는 비상 문이 없습니다. 도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제작사가 아니어서 나오는 흠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테슬라가 주목을 많이 받느냐면은 이 미래의 그림을 그릴 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현대차가 이 GMP라는 모델이 올해부터 본격화되지만은 이 회사는 처음부터 이걸 그림 그래서 세계 최초로 만들다 보니까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운전석에 앉으면은 17인치 모니터만 보이고 일반 차 운전하는 게 아니라 게임기에 앉아 있는 느낌. 첨단 장치에 내가 앉아 있다. 그래서 네가 왜 또 테슬라 끌어 그러면 뽐나잖아.
뽀닥이 나잖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이게 종합적인 그죠.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 하게 되면 또 자율주행 개념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뭐 앞으로 배터리 대회 때 발표한 대로 배터리도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네. 그림에 대한 거 여기다가 또 계열해서 만든 것들 보면은 튜브 트레인 같이 이 9,000km 달리는 초고속 열차라든지 네. 스페이스 X 같이 회의기에서 쓸 수 있는 우주 여행에 대한 것들 이런 꿈을 그리는 또 구현을 해가는 모습을 모델 3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의 혁신의 아이콘, 혁명의 아이콘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주목을 받는 거고요. 네. 이게 주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여기를 많이 따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뭐 테슬라 좀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국내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서학개미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테슬라 외에도 혹시 뭐 해외에 이런 좀 모빌리티를 하고 있는 네네. 뭐 아니면 전기차라든가 뭐 사실 요즘에 보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딱 보면서 놀란 게 GM이 2035년부터 아예 내연기관차 생산 맞습니다. 중단한다고 예,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좀 다른 자동차 OEM 회사들은 또 어떤 식의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지금 GM 말씀하셨으니까 거기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빅스램 GM 포드 크라이슬러거든요. 네. 크라이슬러는 피아트에 합류가 됐었고 포드의 움직임은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GM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베라 CEO가 들어오면서 아마 이 해외 공장 중에서 필요 없는 거 다 폐쇄시키고 효율화시키고 네. 허리띠 졸라매서 한국 GM도 존립에 대한 것들이 필요 있어 없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8,100억 원의 투자를 집어넣었지만은 아직도 고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는 완성이라는 그림을 그린 것이 GM이기 때문에 네. GM 하게 되면은 자율주행 기술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 같은 아시겠지만 10월의 볼트도 세계 최초로 가장 앞서 있는 모델을 나오면서 네. 상당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대량 생산을 체제를 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전통적인 글로벌 제작사 중에서 GM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네.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세계 넘버 1, 2, 2를 달리고 있는 토요타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전기차 변신에 늦은 거는 사실이지만은요. 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의 전기차를 지배하는 핵심이 해당되는 배터리 쪽에 있어서 네. 특히 미래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좌우를 하거든요. 게임 체인저인데 이 기술을 가장 빨리 갖고 있는 게 토요타예요. 그래서 토요타가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국내에도 3사 같은 경우에는 7년 8년 후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토요타는 3, 4년 후를 보고 있습니다. 양산형. 이게 몇 년 주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토요타를 변신할 때 가장 큰 그림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 중에서 이러한 이 GM과 토요타 여기 또 네. 폭스바겐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세계 글로벌 기업 중에서 좀 더 변신을 빨리 하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센터장님, 네. 근데 이 기업들 중에서 이제 네. 혹시 근데 차트로 보셨을 때 좀 네. 어때요? 좀 움직임 같은 거 뭐 테슬라도 그렇고 네. 괜찮나요? 지금 최근의 흐름이? 근데 연부장님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왜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 좋아요? 저만 아니 질문하셔가지고 원래 이게 순서인데 가만히 있으면서 여기 분위기를 느끼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늘 말만 늘 많이 말만 하는데. 하시다가. 네, 그 교수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 많이 네. 주셨고 책에도 그런 부분 많이 녹여 네네, 있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사실 넘사벽입니다. 뭐 부장님도 예. 테슬라 주가 아시겠지만 최근에 800달러를 훌쩍 넘고 맞아요. 900달러를 예. 코앞에 네네. 두고 지금 835달러 정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 방송이 언제쯤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700달러 초반 정도까지는 네네. 좀 아, 좀 열어놔야 네. 되지 아. 않을까. 그게 기술적으로 여기서 뭐 작도를 제가 막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너무 고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고 공매도 세력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퍼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지금 800달러가 이탈을 했을 때 많은 물량이 들어올 텐데 그것까지도 좀 밀어버려서 저는 700달러 초중반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네. 근데 사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700달러면 많이 하락하거든요. 그죠. 근데 현대차를 보시면 절대로 안 내려올 것 같았는데 벌써 현대차도 네, 고점 맞습니다. 대비해서 20% 예.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 천천히 그리고 그 자리를 막 기다리겠다 해가지고 내가 여유자금 한 1,000만 원 있는데 한 10,000달러를 한꺼번에 배팅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좀 주가가 계속 밀릴 때마다 소액으로 좀 투자하시다가 700달러 초반 정도 진짜로 제가 전략대로 그렇게 나오면 거기서 과감하게 네.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중국의 테슬라 니오를 니오. 또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니오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니오도 지금 당장은 좀 안 들어가고 테슬라 저점 형성할 그 타이밍에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 또 교수님께서 조언해 준 도요타 차트를 저도 유심히 있게 보고 있는데 차트가 장기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도요타도 테슬라를 기준으로 해서 그 구간 한 $700 초중반 정도 내려왔을 때 도요타도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분석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일단 다양한 또 해외 모빌리티 소식을 좀 듣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또 상처를 줬던 사실 기업인데 니콜라도 생각이 나는데 콜라. 네. 근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예전에 그 니콜라가 GM하고 이렇게 뭐 한다고 했을 네. 때 아 그래도 이게 실체는 있구나.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또 아닌 것처럼 가고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궁금하거든요. 돼요. 그렇게 뜬 이유가 사실은 GM하고 맺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감이 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GM이 금전적으로 투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지분을 받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 보는 건 없지만 브랜드 네, 이미지가 좀 그죠.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니콜라 하게 되면은 사실 좀 제가 전기차를 좀 제대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좀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전기차는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해서 초등학생들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전기차거든요. 배터리 모터 바퀴만 있으면은 전기차만 그게 바로 장난감이니까요. 네, 맞아요. 얼마큼 효율화 시켜주느냐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뭐 애플이 주문한 애플카 같은 경우도 플랫폼이 있으면은 찍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얼마든지 위탁 개념의 파운드리 개념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주도권을 질 것으로 미래는 보고 있는데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소 트럭을 만든다고 하니까 지금 퀘스천 마크가 지금 붙었어요. 네. 저는 처음부터 왜 그러냐면은 지난 20여 년 동안에 이 전기 특히 이제 수소 연료전지차를 만든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실제로 차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물론 이제 도요타하고 닛산 나오고 있죠 같이 세 군데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SUV 쪽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리고 실제로 수소 트럭 같은 경우는 뭐 스택이라든지 일종의 소형 발전기입니다. 네.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축소화시키고 겨울에 추울 때도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간단히 한두 개 스타트업 가지고 1, 2년 만에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이거 쉽지가 않은데 간단한 얘기 아닌데 네. 라고 의구심을 좀 가졌고 별로 좋지 않게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게 간단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미 컨셉트 카드 나오기 전에 현대차에서는 이미 수소 트럭을 양산형으로 나와서 스위스에 수출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죠. 타이밍이 맞아요. 일리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또 지금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GM하고 이제 손이 떼면서 어떻게 보면은 등거리로 좀 있는 상태거든요. 네. 뜨뜻미지근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회복이 돼서 과연 수면 위로 올라올까라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것보다 좀 부정적이 좀 크다. 개인적으로 네. 보면은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더욱 간단치는 않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고민이 되는 네. 이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니콜라 원래 좀 처음부터 좀 네, 그렇다고 네.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저는 뭐 교수님이 초창기 때부터 같이 네, 자동차에 대한 컨텐츠를 찍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니콜라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면 뭐 약간 스타일을 원래는 호불호를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약간 애매모호하게 하시더라고요. 방송용으로는 네 그러셔서 결국에는 약간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도 초창기 때 그런 시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네, 페이스북도 상장되고 나서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 타이밍에 제가 진행 욕심이 생겨서 교수님께 니콜라가 갑자기 현대차랑 러브콜 했는데 현대차가 덥석 잡았다. 네네. 그러면 또 확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네. 현대차가 두 번이나 물리쳤거든요. 아, 그런 실제 얘기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두 번이나. 그 네, 이유가 네. 뭐냐면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저기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테슬라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2019년에 흑자가 됐지만은 네. 테슬라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네. 사실 현대차 이 GMP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구현해서 진행한 게 테슬라예요. 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네. 이러한 그림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로드스타부터 시작해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은 게 테슬라입니다. 적자가 돼서 그렇지. 네. 실제품을 보여줬어요. 테슬라는 보여주면서 이게 대박이 나지 않은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니콜라 자체는 보여준 게 없다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뭐 컨셉트카 자체도 사실은 내리막길에서 굴려서 찍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더더욱 문제가 됐는데 실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테슬라는 초기 때부터 보여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시작점은 테슬라가 만들고 테슬라가 구현하고 네. 입증을 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모델 Y부터 사이버 트럭부터 네, 맞아요. 하나하나 입증이 되니까 저 사람 얘기하는 게 뻥은 아니네, 거짓말은 아니네. 이게 주가가 반영돼서 세계 최고가로 네. 올라가는 거 아닌가. 기대감이 더 높았다. 그래서 작년에 아시겠지만 전체 전기차 313만 대가 판매됐는데 전체 전기차의 19% 정도 네. 거의 20%까지 점유율을 가질 정도니까 대단하죠. 그렇죠. 입증되면서 간다라는 것이 니콜라하고 지금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잠깐 이제 그 센터장님이 뭐 니오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저는 그 중국 기업들이 어쨌든 그 테슬라랑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주가가 네.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중국 기업들도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전 자꾸 생각해보면도 이 신생 기업들이 양산 능력이 있는 건지 저는- 자꾸 좀 이렇게 자꾸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이게 진짜인가? 그런데 저는 고민이 네. 많아요. 사실은 네. 이제 중국 자문도 굉장히 많이 가고 이제 예. 그런 그림이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큰 글로벌 기업들 자문해 주면서 중국 시장을 꼭 물어봐요. 근데 중국 시장 물어보면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글로벌 시장하고 별동대로 봐라. 시장은 별동대. 전 세계 9천만 대에서 한 2,500만 대 시장이지만은 크긴 하더라도 별동대 시장으로 보고 중국에 맞는 전략을 완전히 새로 만들고 특히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알리바바 마인 회장 같은 경우에도 네. 꼭지점 하나가 툭 틀어지면은요. 그렇죠. 전체가 그죠. 네, 맞아요. 흔들거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니오에 대한 것들도 중국의 테슬라라고 보이면서 전기차 나온 거 완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괜찮은. 근데 이게 이제 중국만 지금 입증이 돼 있지 다른 시장에서 확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예. 미국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요. 예. 유럽이나 또 대한민국도 좋고 선진 시장에서 성공을 해야지 그 차라는 인식이 되는 건데 네. 거기를 못 벗어났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입증이 되지 않는 이상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한 입김에 대한 것들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네. 예, 신뢰성 측면에서 있어서는 약간 지금 아까 우리 연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라는 것도 저도 네. 동감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국내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사실 국내 기업하면 거의 뭐 현대 기아차인데 네. 어때요? 지금 뭐 현대 기아차가 지금 모빌리티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보면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방송이나 여러 뭐 보고서를 보다가 좀 기억이 났던 게 그러니까 교수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센터장님이 네, 네. 뭘 쓰셨냐면 그 1그룹을 그 니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네. 선도 기업 2그룹에 GM과 현대차가 들어가 있대. 네네. 폭스바겐. 네네. 그다음 3그룹은 좌초자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못 쫓아가는. 뭐, 그쵸, 거기에 그쵸. 사실 도요타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쵸. 그 도요타도 도요타 들어가 있어요. 뭐 아니면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좀 뒤처지는 섹터들이 있는데 그러면 2그룹에 그 현대차가 있다는 게 1그룹을 추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평가 이 그룹을 나눠준 건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요. 도요타를 그렇게 본 이유가 사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997년 12월에 프리우스가 최초로 나오면서 지금 25년 됐거든요. 네. 세계의 하이브리드 특허를 도요타가 다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사실 30-40년 동안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넘어가기 전에 완충 기간을 상당히 길게 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프리우스가 주도를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전기차의 단점이 급격히 사라진 겁니다. 하이브리드의 영역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도요타가 착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깜짝 놀래가지고 전기차도 선호를 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장점을 하나 보는 거는 지금 전기차의 키워드라 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인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 배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네. 그거 빼놓으면요, 사실은 도요타 자체를 평가하기는 좀 낮죠. 그래서 아까 그룹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분이 얘기한 대로 이 그룹을 세 개로 나눠놨는데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그거는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개념으로 본 거고요. 제작사. 사실은 그러면 미래 모빌리티 누가 지배하는가에 대한 것들은요. 아직도 주도권에 대한 그림이 아직 덜 나와 있어요.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질 것인지 또는 뭐 라이다 센서 등 센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모빌아이라든지 이런 데가 어느 네. 정도 역할을 할 것인지 네. 또는 차량용 주문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주도권을 질 것인지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차가 자율주행 개념으로 들어가면 소프트웨어 즉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누가 집어넣느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가파 같은 그렇죠. 예, 구글, 네. 애플,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중국은 베스 아닙니까? 네. 예, 바이두, 알리바바, 텐젠트, 파웨이. 뭐 파웨이는 헤매고 있지만은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이유가 차에다가 내 정신망을 뭐 누가 집어넣을 것인가 굉장히 주요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이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보게 되면은 미래 모빌리티 지배권에 대한 것들은 지금이 바로 그걸 합종분야인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림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작사 입장에서 그리는 거고 다른 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고민거리는 많죠. 누가 먹거리를 먹을 것인가. 그래서 애플카도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좀 고민되는 게 그러면 현대차도 이걸 알 거란 말이에요. 알죠. 근데 준비를 하고 있나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문제는 자 공룡입니다. 현대차 하게 되면 세계 손으로 꼽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국이에요. 엠파이어지 않습니까? 속에 조직 구조도 경직돼 있고요. 정의선 회장이 취임하더라도 안에 조직을 바꿨는데 회장 취임해서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아마 5, 6년 이상 걸릴 겁니다. 네. 그 조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굴뚝 공장의 냄새를 버려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확실하게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지 않으면요 한계가 있고 도리어 글로벌 기업이 슈퍼 갑이 아니라 하청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잖아요. 애플카를 만들 때 과연 우리가 말하는 그 대만 기업식으로 폭스콘식으로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냐. 그래서 현대차는 브랜드 때문에 안 되고 기아차가 딱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건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큼 변신하느냐가 사실 새롭게 태어나느냐. 예. 그게 지금 이 연락에 힘 바꾸는 작업이에요. 예. 그 속도가 만약에 바꿔주면 탈바꿈한테 성공할 것이고요. 그 속도를 사실 우리나라 총수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애플이 제안한 것 자체는 상당히 저는 기회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애플이 갖고 있는 장점은 없어요 이쪽에서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기아 자문해 줄 때는 야 카니발이나 소렌토 같은 차종 브랜드를 프리미엄 시켜 제네스 같은 브랜드를 못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이 우리가 파운드리 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 파운드리를 네가 해. 애플카도 만들고 100만 대 만들어주고 아마존카 100만 대 만들고 구글카 100만 대 네. 만들어주고 LG카나 삼성카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럼 파운드리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종도 만들어줘. 그러면 현대화의 색깔을 지금까지 똑같은 색깔에 완전히 별개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 미래에 대한 변화를 좀 그려야 되는 시점인데 정 회장 입장에서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예. 그 변신에 대한 것들이 빨리 바꿔야 되는 지금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엄청난 변곡점 같은데. 맞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한 거다. 예. 다시 한번 맞아요. 이 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장님이 우리 연불리님께서 늘 현대차, 기아차 네. vs 현대차 대 기아 하면 기아차를 늘 미셨거든요. 네. 혹시 저기까지 내다보시고 그러신 거 아니죠? 아 그건 아닙니다. 네, 네, 그냥 네. 저는 이제 단순히 네. 제 생각에 따라서 네, 그냥 네, 네. 그랬던 거고. 이 시간을 빌어서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항상 나오는데 제가 네. 개인 사이트가 있는데 네. 사람이 구독자가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아, 강 그러세요? 센터장님이 홍보를 안 해주시는 거야. 아 왜 안 해주셨어요? 아니요, 제가 오늘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혹시 보시면 우리 또 네. 이 우리 연불리가 나오셨으니까 제가 멘트적으로 네. 우리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입니다. 네, 한번 멘트 네, 해주십시오.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 꼭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쟤는 성공한 겁니다. 네네. 여기서 저희들 책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네. 사심을 채우셨습니다. 아, 사실 책은 당연한 거고요. 네, 그래서 네, 아까 네. 말씀드렸죠. 네. 그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것들은요.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네. 제가 자동차 모빌리티 쪽으로 하면서 네. 정부 자문해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사실 저도 무서울 정도로 변화가 빨라요. 변화가 네, 네.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산업 생태계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서 부장님 거기 구독자 100만을 향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연 부장님을 고액으로 MC를 섭외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네네네 고액으로 가끔 치킨 사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